투키디데스의 함정.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지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이름을 딴 국제 정치학 용어입니다. 기존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강대국이 약화되고 신흥 강대국이 등장을 할 때 두 세력의 패권 교체는 전쟁을 포함한 어떤 직접적인 충돌을 수반한다는 이야기예요. 당시 일어났던 페르시아 전쟁이라든지 펠로폰네소스 전쟁부터 그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지중해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포에니 전쟁, 십자군 전쟁, 콘스탄티노플 공방전, 레판토해전, 칼레해전, 빈 공방전, 바르바리 전쟁, 제1차 세계대전까지 하나하나 모두 독립된 주제로 살펴볼 만한 이 역사적 전쟁들은요, 모두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싸운 국제전이기도 했습니다. 지중해라는 역사적인 무대를 두고 어떤 나라들이 언제 부상했다가 어떻게 쇠퇴를 하고 결국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언제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로 찝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지중해의 역사를 바다민족 또는 해양인이라고 불리는 씨피플에 대해서 프롤로그처럼 시작을 한번 하려고 해요. 기원전 18세기부터 12세기까지 간헐적으로 지중해에 등장해서 문명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갑자기 사라지고 그러다 또 갑툭튀를 반복한 사람들을 우리는 바다민족 또는 해양인이라고 부릅니다. 노르만족, 바이킹의 조상이었다, 또는 페니키아인들의 조상이다. 썰은 굉장히 많은데 썰에서 더 나아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바다민족을 만난 나라들이 대부분 다 멸망해서 그렇습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강대국 역할을 하던 히타이트, 그리고 그리스의 초기 문명이라고 불리는 미노스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대표적이죠. 그나마 이집트나 아시리아 정도가 살아남아서 이집트 기록에는 남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에크에시, 쉐르덴, 세켈레시, 펠레세트인들이라고 기록으로 남겼는데 에크에시는 고대 그리스인들을 부르는 아카이아인이다. 쉐르덴은 사르냐 섬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르디니아인들, 그리고 세켈레시는 시칠리아 섬에 살았던 시켈인, 펠레세트는 팔레스타인인들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갑자기 왜 말하냐? 교과서상에서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말을 쓰지만 막상 게르만족이라고 퉁쳐지는 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 등등이 스스로를 하나의 게르만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진 않았어요. 바다민족도 각자 다른 곳에서 이동을 시작한 다른 민족들이 해적질도 하고 현지인들을 흡수하고 정착하면서 결국엔 자기들만의 나라와 문화를, 역사를 일고 온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상태죠. 제가 왜 바다민족을 지중해 역사의 프롤로그로 말하느냐, 이 바다민족이 활개쳤던 기원전 12세기 이후로 지중해를 기반으로 한 해양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을 해요. 바다민족 때문이다 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사학자 게르하르트 샬름도 바다민족과 페니키아인, 그리고 그리스 초기 문명인 미케네인들과 좀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너무 서론이 길었죠. 유의미하게, 그리고 역사상으로 처음 지중해를 하나의 역사적인 무대로 휘젓고 다녔던 사람들은 현재 레바논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페니키아인들입니다. 바다민족이 동지중해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기원전 12세기경 이집트나 히타이트 같은 강대국들이 약해지면서 그 틈을 비집고 티레 같은 페니키아의 도시국가들이 바다, 지중해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약간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 고대 그리스랑 느낌이 비슷하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로노스가 자신의 아빠인 우라노스의 거시기를 싹둑할 때 쓴 낫을 묻었는데 그 묻은 거기서 생겨난 민족을 페니키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어원이 되는 에우로파도 페니키아의 공주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만큼 페니키아가 고대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문명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는 이야기겠죠. 독일의 사학자 테오르드 몬젠도 페니키아는 문명의 씨앗을 뿌린 농부가 아니라 나다를 물어다준 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페니키아라는 민족 자체가 문명을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중동에서 만들어진 문명을 유럽 세계로 전파자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문자를 발전시켜서 페니키아 알파벳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리스인들이 모음을 붙여서 그리스 알파벳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페니키아인들은 온 지중해 식민 도시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근대 이후에 어떤 약탈적 개념의 식민지라기보다는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사람들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만든 위성도시나 신도시 개념이었죠. 나중에 로마와의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우는 카르타고도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페니키아는 찐 바닷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았다, 그러니까 일주했다고 전해집니다. 서양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페니키아인들이 아프리카를 돌면서 정오에 해가 북쪽에 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거짓말 같아서 믿기가 힘들다라고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적도를 지나서 남반구로 가면은 해 뜨는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이 나중엔 페니키아인들이 아프리카를 일주한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페니키아인들과 함께 지중해를 수놓은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들이 형성이 되었다고 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그리스 에게해는 크레타 섬의 미노스 문명, 그리고 그리스 남부의 미케네 문명 등등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쇠퇴를 하다가 아까 말한 바다민족들 때문에 망하고 북쪽의 이민족인 도리아인들도 침입을 하면서 막 혼란기를 겪고 결국에는 기원전 8세기부터 도시국가 폴리스들이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페니키아랑 그리스는 굉장히 비슷해요. 산지가 많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바다로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식민지를 통한 상공업이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평민들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귀족들이 다스리는 귀족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정으로 정치 체제가 발전했다고 해요. 물론 이때는 어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기준이 아테네에 사는 외국인과 노예를 제외한 성인 남성으로 제한되긴 했습니다.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그리고 페리클레스 같은 아테네 민주정의 발전과 관련된 사람들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부터 페니키아와 함께 지중해 해상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 지금의 이란에서 건국이 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즉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이 중동 지역을 제패하고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동을 제패한 페르시아 제국은요, 자연스럽게 지중해 해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리스 도시국가에게로 눈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중동의 제국 페르시아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운 전쟁이 지중해 첫 세계전쟁이자 지중해 첫 패권 전쟁인 기원전 5세기 전반기에 벌어지는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에서 더욱 왕성한 해상 활동을 벌이고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로 뭉치지 못한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요. 해상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아테네와 육상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스파르타로 양분이 돼서 자기들끼리 싸운 내전이 지중해 두 번째 패권 전쟁, 기원전 5세기 후반기에 벌어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30년 가까이 벌어진 이 내전의 승자는 결국 없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가 승리를 해서 아테네가 몰락하지만 결국 스파르타도 그리스 폴리스의 랭킹 3위였던 테베한테 지면서 패권을 잃고 폴리스들은 지리멸렬해져요. 결국 폴리스들은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한테 싸움에서 지면서 결국에는 마케도니아 왕국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이후 아버지에 이어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알렉산더 대왕이 중동을 정복할 때 페니키아건 페르시아 제국이건 모두 무너지죠. 그렇게 지중해의 문명의 씨앗을 물어다 준 페니키아와 그리스가 몰락해요. 그러나 이미 활발해진 지중해란 바닷길에는 권력의 진공, 권력의 공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지중해에서 새로운 세력이 지중해를 주도해 나가요. 그게 바로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라는 이름은요, 페니키아어로 카르트 하다시트를 고대 그리스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걸 다시 라틴어로 옮긴 단어라고 합니다. 카르트 하다시트는 페니키아어로는 새로운 도시, 신도시를 의미해요. 페니키아인들, 특히 티레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식민 도시, 특히 그 식민 도시의 대표 주자인 셈입니다.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기원전 7세기경에 자기들도 새로운 식민 도시를 만들고 기원전 6세기에 티레가 위기를 겪는데 그때
카르타고는 정치적으로 티레에게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세기 그리스와 페니키아가 알렉산더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시중의 세계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페니키아 도시들의 맹주 역할을 하면서 상납금도 받고 지중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성장을 했죠. 시간이 또 굉장히 애매하네요. 프롤로그를 너무 오래 했어. 지중해가 하나의 세계로 통합이 되는 로마부터는 아예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